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소소한 동네 연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춘천 사회혁신센터 공간사업팀의 이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일정 안내도 나갔었지만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 이제 2019년도에 소소한 동네 연구 사업에 참여하셨던 두 분을 모시고 그 참여하신 계기라든지 실제 연구 과정에 관한 간단한 사례 소개를 듣고자 하는데요. 옆에는 김미연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권용식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원래 당초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네, 오늘 이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좀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셨던 분들께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 설명회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몹시 떨리고 네, 그렇습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사례를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에 같이 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다른 순서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마지막 Q&A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이런 황혼육아의 경험과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셨던 김미연 선생님의 발표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춘천시민 김미연입니다. 시민 연구인데 제목은 참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연구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 연구자로서 참여했던 소감과 그런 경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연구는 이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아기를 돌보시는데 어느 날 방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는데, 여기 감옥인 것 같고, TV도 못 보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느꼈던 건 저희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고 이건 나의 우리 집만 처해 있는 어떤 개인의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고 저희 어머니 세대에 황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계시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고민은 우리가 지역에서 사회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의도는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서 조금의 영역을 보자.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의견, 목소리를 담아내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끊임없는 돌봄으로 이제 어머니를 불러들인 어떤 미안함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의 의미로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춘천에서 그 취약전 손자녀 양육을 하고 계시는 60세 이상의 조부모님들 중에서도 저희 춘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황혼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심층 연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요. 연구 과정은 이제 선행 연구 검토와 그리고 사례 조사 그리고 그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했고 8분의 황혼 육아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의 경험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겪고 있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네, 여러 가지 좀 분석을 나름 해보면서 아이들과 실제로 같이 지내고 계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돌봄 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이런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혼육아 지원 사업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는 게 현재 지금 춘천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기관에 방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면 영유아를 돌보고 계시는 조부모들은 실제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아이들이 크게 되면 조부모들이 혼자서 돌보지 않고 같이 돌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고민들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손주 돌봄이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나면 이런 경험들을 사회와 연결하고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신 분의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다가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점은 시민 연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엄근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엄격하고 근엄하고 좀 진지해져 감을 느꼈었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느꼈고 또 이제 저는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공동 연구자이면서 또 이제 같이 연구를 하지만 여전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애를 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뜨끔하고 좀 불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민 연구를 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개인이 어떤 진행했다면 좀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시청의 담당자를 만난다거나 복지관의 사업에 이제 참여 관찰한다거나 담당자를 만나는 부분들이 개인이었다면 좀 어려웠지만 혁신센터가 그 부분들을 연결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선 연구가 5월에 한 번씩 다른 연구자들과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와 우리 지역이 어떤 주제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가 좀 실천력을 가지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소한 연구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연구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중압감이나 위압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만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에 있고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실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시민 연구자들이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과 시각과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연구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해와 공감으로 확장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이 됩니다. 또 혹시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분석하거나 성찰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서툴고 그걸 한번 해봤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서의 시민력을 성장시킨다는 거에 저는 이 시민 연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는 우리 동네 탐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부디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연구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막막하지만 우리의 삶, 지역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창조해내는 어떤 상상력,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게는 나의 고민, 그리고 나아가 이웃의 문제, 지역과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에서 출발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공상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게 되는 게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연구가 더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도 소소한 동네 연구 자료들은 저희 공고문에도 올라가 있지만 저희 블로그에 요약문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보고서들을 또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 지금 보시는 여기 커먼스필드 춘천 1층 아카이빙 힐이라는 이 공간 뒤에 지금 쌓여져 있는 이 박스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이 각각의 작년에 진행된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돼서 하나씩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작년도에 진행됐던 연구의 연구 계획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까지 다 박스에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가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기 요약 보고서를 1층 카페에 서가에 배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누구든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선생님의 발표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저는 춘천 청년 일상 탐구라는 연구를 발표하게 된 권용식입니다. 그럼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발표하기 전에 순서는 일단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구와 관련된 내용,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저는 일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일상을 놓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 청년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잘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연구를 했었고요. 네, 선이 안 보이네요. 네. 춘천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면 인터뷰를 20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여기 사례 발표에서는 이제 인터뷰 관련 내용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내용인데요. 인터뷰에서는 이제 춘천을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춘천의 의미에 대해 여쭤봤고 또 이제 춘천에서 좋아하는 장소와 일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 시간을 여쭤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보았고요. 먼저 춘천 청년들이 춘천에 대한 이미지는 편안한 도시, 그리고 자연경관이 좋은 문화예술이 좋은 도시, 그리고 생활 반경이 2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표현을 해주었고 또 안 좋은 점은 아파트가 많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공무원의 도시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춘천에서 좋아하는 장소는 특히 공지천이 무척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특히 8mm 같은 공간은 저도 듣고 가서 약간 물놀이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시간적 요소는 일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순간 시간들에 대해 여쭤봤을 때 잠자는 시간이라던가 드라이브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이하게는 유치원 교사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2시쯤 아이들을 재우고 그 커피 한 잔 하고 하는 시간이 무척 특별하다고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자기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해서 그 컴퓨터 하는 시간 자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네. 일단은 연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춘천에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방법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고 있고 잘 보내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좀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좀 열린 결말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연구 과정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요청받았던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네. 앞에서 내용이 좀 겹치는데 연구원이라는 단어에 좀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민 연구자니까 시민의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 어떤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구도 그런 작은 발견이나 그런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연구라는 거는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대상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이제 춘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저도 춘천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이었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청설모라는 춘천 청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또 터무니맹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과의 만남이 많았고 그런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접근하기가 무척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설계를 하겠지만 그런 것 말고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인사이트도 의도치 않은 그런 인사이트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대상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프티콘 같은 걸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허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과 그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좀 잘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이제 연구 주제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여전히 저는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일적인 것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찻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찻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또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을 포착하고 발견하는 일 같아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과도 지금도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소소한 연구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것을 재발견하고 탐구해보고 그런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좋게 연구하셔서 그 소기의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작년도 사업에 참여하셨던 두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작년에는 진행된 연구가 9편입니다. 작년은 특히 지역에서 청년의 삶, 청년의 어떤 정책적인 요구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본 연구가 많지 않았다라는 이제 좀 문제의식에서 청년과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5팀이 선정되었었는데 일반 한 팀이 이제 좀 팀의 사정으로 아예 시작을 못하시게 되면서 9편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권용식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부지런히 만나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권용식 선생님 청년들 200명의 설문을 받고 2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소소한 동네 연구 진행하면 작년에는 그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아주 골고루 병행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다 해보면 설문조사하시고 인터뷰하시면서 만나신 그 주제와 관련된 분들이 한 1,500명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Q&A 쪽에 자료 열람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부분이 확인이 돼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아카이빙 힐에 있는 이런 자료들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요약 자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또 이 요약 보고서는 출력본이 내일부터 서가에 놓여 있을 예정이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시고 요약 보고서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됐다. 제가 이제 20년도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시민이 주도하는 활동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지역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소소한 동네 연구 역시 이러한 저희 춘천사회혁신센터 미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마도 소소한 연구가 그런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지역 안에서 실현되고 실험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첫걸음이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올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는 공모의 목적, 공모의 개요, 심사 기준, 주요 일정 순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공고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요 사항들만 짚어서 설명드리고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의 목적은 먼저 소소한 동네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핵심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해법의 실마리, 또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 역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하는 그런 힘이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전유물 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 시민들이 탐구하는 그 내용들이 또 지역의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민 연구 과정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시해드릴 이거 말고도 좀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참조하고 있는 또 올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작년도 소소한 동네 연구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NPO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력향연이라든지 서울 청년허브에서 하고 있는 청년 자기삶의 연구자가 되다라든지
이런 사업의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좀 이렇게 연구를 설계하시고 이 좀 새로운 이 과정에 도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해드렸으니까 네, 한번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의 이 소소한 동네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현장성 있고 또 시민의 삶에 기반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관한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 학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이 증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고 다양한 의제 발굴이고 그걸 둘러싼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특히 시민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배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민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는 11월 13일부터 시작됐고요. 29일 자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모 대상은 연구 책임자는 춘천 시민이셔야 하고요. 개인이나 그 외에 이제 팀원들의 구성은 네,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팀 모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 지원해 주셔도 되고 팀으로 지원해 주셔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한 팀인 경우도 있었고 혼자서 진행하신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팀의 변화에 관련돼서 이제 미리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팀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팀으로 제안하셨는데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내용은 주제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삶과 지역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면 네, 어떤 주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항이나 기간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300만 원 이하의 연구 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연구 활동비는 연구 신청하실 때 제안해 주시는 이제 그 연구비에 근거해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활동비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네, 심사 기준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심사는 2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제안해주신 서류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2배수,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팀이 6팀이니까 12팀을 선정해서 발표 심사에서 뵈려고 합니다.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 제안해주신 내용들이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인지 부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제안해주신 주제가 그 연구하시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들과 또 그 동기가 충분히 있으신지 전혀 어떤 관계가 없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제안을 하신다든지 네, 그런 거는 저희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또 취지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그래서 그게 배경과 목적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연구의 목적이 명확한가,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두루뭉술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방식으로 뭐 제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연계성이 명확한가, 그래서 목적에 맞는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지 그거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그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제출 서식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에 의해서는 뭐 이런 항목들을 본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수행 가능성은 연구가 정해진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 공모 제안 서식 중에서는 연구 계획이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내용도 예,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추진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심사에서는 발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발표 심사 결과로 최종 6팀이 선정되는데요. 또 연구의 필요성과 또 수행 가능성, 현장성,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수행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예산 같은 것들이 적절하고 또 수행 계획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팀 구성에 있어서 그 연구를 제안해 주신 바로 그 연구, 그 방법들을 수행할 역량이랑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주제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실제로 작업하실 수 있는 어떤 역량이랑 그런 여건을 갖고 계신지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 그것이 꼭 어떤 전문 학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셨는지, 혹은 실천 현장에 계시는지, 또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과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어떤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내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지는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성과 관련돼서는 팀에서 명확하게 그 연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 혹은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에 관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 6팀이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상 편성 기준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넣었는데요.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그 제출 서식에 작성해주신 팀 대표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거기 이제 참여율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여율에 따라서 자체로 편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기준은 강원도 생활임금이어서 A라는 구성원이 전체에서 100시간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시간 1,100원 곱하기 100시간 이렇게 이제 산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비율 문의도 많이 하셨는데 상한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인건비를 책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구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경비가 좀 투입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연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비를 편성해 주셔야 그 책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경비, 그래서 재산성, 비품이나 이런 편성은 불가합니다. 산출 기준은 공고문 연구비 책정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그 기준에 의해 책정이 되는데요. 혹시 해석이 필요하거나 문의하실 경우에는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일정입니다. 공모가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정까지고 1차 서류가 12월 1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발표 심사는 12월 4일 4시부터 8시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일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발표 심사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4일 4시부터 8시 사이의 일정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미리 선발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해서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팀이 선정이 되면 이제 착수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되신 연구 계획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12월 7일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의 일정들과 관련돼서 좀 많이 발전시킨 착수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표를 해주시는 것과 또 참여하셔서 저희 쪽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실제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는 연구회의에 월 1회 의무로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연구 과정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이제 서로 또 그 방법에 관한 좀 조언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특히 저희 센터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어디 면접을 같이 동행해 달라든지, 또 어디 문서 발송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자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이제 저희 센터의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 1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게 월 1회인데 연구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3회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결과 보고서 제출은 분량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50
페이지 내외의 한글 파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저희가 그 연구 결과에 분량 제한이 없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 정도의 결과물을 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시민연구 참여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좀 평균적이구나, 이렇게 무리한 수준이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이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비에 뭐 지원을 받고 계시다든지 다른 사업을 지원받고 계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불가하고요. 또 인용에 그래도 저희가 연구 과정이다 보니까 인용에 관한 것, 특히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 인용에 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역량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하는 중에 인용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인용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물은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 활용할 것임을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비 지급 관련된 일정을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1차 착수 보고 이후에 인건비의 3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 이후에 나머지 인건비의 50%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에 인건비 잔액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을 월 1회 하는 소소한 동네 연구 그 회의에서 경비 지출 서류들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는 청구에 의해서 개별 계좌가 지급이 되고 경비는 필요하신 경우에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실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이랑 조금 변경된 사항일 건데요. 네, 일단 올해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게 생각보다 없어서 저희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어떡하나. 네, 이제 전환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은 어떡하나, 이거 지금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질문을 여기 발표하신 두 분에게도 좋고요. 또 아마 저희 이제 센터에 주로 질문해 주실 텐데, 그런 질문들을 화면에 실시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네, 두 분 자료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서, 저도 뭐 그렇고,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그 공고가 올라가 있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내일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Q&A 역시 정리된 내용이 내일이나 모레 저희 공고 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2주제 지원이 가능한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인이 두 가지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을 해주실 때 한 개의 주제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0명이든 15명이든 같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같이 진행할 팀원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인원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출판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연구하신 결과들을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요청드리는 것이지, 연구자 개인이 그것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출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건비 없이 경비로만 편성하셔도 됩니다. 예산 계획에 어떤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변경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에 어떤 비용 지출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지출이
네, 가능하시고요. 이제 황혼휴가 네,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희 혁신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업이라기보다는 협조를 사실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나 혹은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관찰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자분들을 만나서 중간에 소개시켜주는 이런 이제 조사의 도움을 제가 얻었고요. 같이 뭔가를 해보거나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활용은 안 하셨는데 리퀘스트 주간이라고 해서 소소한 연구팀들이 혁신센터에 요구하는 주간을 아예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을 요청을 한다든지 어디를 동행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간을 둬서 네, 저희가 그런 주간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이제 그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소소한 동네 연구실로 와서 편하게 이제 좀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드리기도 했고, 네, 좀 요모저모로 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인복지관에서 황혼휴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그 복지관의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소개를 네,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문서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김미연 선생님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시의 담당자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 황혼휴가 하시는 당사자분들이랑 컨택하는 거는 다 김미연 선생님이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주제가 겹치게 되는 경우, 네, 물론 동일한 주제가 제안이 된다면, 네, 그거는 선정하는데 고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이 계기를 통해서 공론화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소소한 동네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네, 주제인 경우에는 선정에 좀 고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정책과 연결되거나 공론화한다든가 하는 이 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질문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응해 주신다면 저희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 주제로 했던 세 팀이 청년의 문화, 일상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했던 팀이 세 팀이 있었어요. 오늘 발표하신 권용식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은 같이 공론장 같은 것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네, 춘천에서의 청년 일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본 경험이 있고 김미연 선생님의 황혼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는데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그리고 더 추가해서 주변 분들에서 한 20명 정도, 20분 정도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그 황혼휴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공론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 그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들을 필요로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 과정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상으로 또 실제로 어떤 도출된 솔루션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신다거나 공론을 좀 해보신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있는 또 리빙랩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로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팀 2주제를 제시한 경우 센터에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채택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네 맞습니다. 한 팀에서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고요. 1인인 2주제를 제안하신다고 해서 그게
신청에 제한이 된다거나 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예, 좀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스스로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구 주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제 선정의 방향에 적합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 주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 당사자 그리고 이제 지역성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만 비롯될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성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와 어떤 소견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들이 제시되면 그게 결국에는 저희 그 문제를 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저의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분들의 어떤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뭐 개입에 대한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경험,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이런 지역 내에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거가 저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개입해서 실제로 그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연구의 의도는 아니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주신 질문 실제로 황혼유가자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또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그 시민연구 사례로 정말 중요한 사례 하나를 빠뜨렸다는 서울의 50플러스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당사자 연구 같은 경우도 시민연구의 한 축이고 특히 그것은 이제 50플러스 세대 본인들이 그 연구의 당사자이자 연구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그 사례들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또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보는 그런 식의 연구들이 시민연구에서도 진행된 사례가 있어서 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개인 설계. 네. 네, 저는 춘천 캣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요. 주제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네, 이것도 뭐 충분히 네, 가능한 연구의 주제일 것 같고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맞고요. 네, 캣맘들의 목소리를 그럼 이제 들어보고자 하셨을 때 이제 그런 아까 심사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그런 활용과 또 효과에 관한 제시가 있다면 그게 어떤 그 과정이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그 연구의 주제가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네, 충분히 가능한 주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개입 실제로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현황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어떤 설계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걸 실험해보는 식의 연구들은 청년 연구에서 좀 있었습니다. 2학년에 거리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보행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보행자가 좀 보기 편하고 또 실제로 보행자에게 편리한 신호등을 어떻게 구축할까 이런 것들 이제 대학생들이 저기 강대 후문에 사거리가 순서를 외우지 않고 있으면 너무 이제 복잡하다 가로질러 가기가 복잡하다 뭐 이런 문제 의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 신호등의 순서를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해서 그 실험한 팀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현장 관찰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그 어디에서 강원대학교 안에 캠퍼스 도로에서 어느 도로에서 그런 위반, 뭐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막 100몇 회, 뭐 무단횡단이 100몇 회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그 관찰해서 네, 도출해낸 뭐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리빙랩이나 이슈브런치랑 네, 연계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를 네, 확인해 주셨는데요. 네, 요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소소한 동네 연구 같은 경우가 네, 되게 초기에 작년 초 한 3월쯤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센터 사업이 이제 다른 사업들보다 좀 앞서서 공모가 진행돼서 네,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 그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거면 네, 그런 사례는 없었고 네, 그렇게 이어서 뭐 하시는 것도 네, 네 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강명훈 선생님 2개 다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죠.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까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굳이 그것을 단계로 보지는 않는데 리빙랩이나 이슈브런치를 통해서 발견된 어떤 의제나 새로운 문제들을 또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도로, 방법으로 네, 좀 탐구해보고자 하시는 경우에 소소한 연구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는 소소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실험의 이제 첫 단계, 그래서 뭐 리빙랩으로 이슈브런치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를 또 기대하기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실명이 보여서 강종균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뭐라고요? 어느 동네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춘천시 전역의 일반적인 문제. 네, 물론. 이 질문 사전에 주셨었는데. 네, 소소한 동네 연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이렇게 마을, 동네에 연구 주제가 국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동네라는 의미는 그냥 내 경험, 내 주변에서 어떤 연구의 주제들을 찾아서 나가보자 이런 이제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뭐 전국이 또 세계적으로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연구의 범위가 대상이 이제 춘천이고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면은 네, 그거는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또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춘천에선 어땠을까? 모두가 경험했던 문제고 상황이긴 했지만 춘천에는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 월 1회 회의 참석은 대표만 참석하시는 회의입니다. 네. 다른 분이 오셔도 되고 보통 한 분이 팀 대표 한두 분이 참석하시는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네. 2차 심사에 여러 팀이 참가해도 네, 그거 가능한데 아마 또 상황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 되는 추세가 또 심상치 않아서 그게 아주 모두가 참석하시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연구 2차 발표 심사에는 네, 대표 1명 외에 한두 명 정도가 한두 분이 같이 참석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공고에도 아마 안내가 돼 있을 텐데 보고서 제출 외에 결과 발표 행사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요거를 원하시는 팀들, 작년에 이제 연구 주제가 너무 많았고 그 팀들이 많았고 그래서 같이 뭔가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팀들의 의견을 좀 확인했을 때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팀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냥 주제별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문화 인싸
관련된 팀이 공문장 형태로 진행했었고, 여기 김미연 선생님이 황혼유가 관련된 이제 당사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발표를 듣고 논의해보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꼭 내년에 네, 발표 행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지금 단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소소한 연구라는 이런 시민 연구의 방식이 지금 시민들이 사회혁신과 관련돼서 좀 참여하기 좋은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좀 어쨌든 진행해 보실 수 있는 형태의 활동이 아닐까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10팀 선정하는 계획이었는데 20팀이 네, 지원했습니다. 2대 1이었고요. 네네. 네. 1차 선정 이후의 발표는 PPT가 필요한가? 네, 요거는 뭐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PT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와중에 또 준비해 오신 분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네, PT를 준비하셔도 되고, 네, 그냥 구두로 발표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PT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면 보통 이제 저희가 발표 심사할 때 도입부를 네, 연구에 대한 이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거든요. 한 5분 정도. 그때 이제 구두로 발표하는 방법 외에 그냥 PT를 준비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외의 부분은 사실 다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PT로 준비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내용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혹시 제가 그 사전 그래서 오늘 좀 안 놓치려고 사전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꼭 체크해서 네, 네, Q&A 사항을 공고문에 같이 덧붙여서 저희가 네, 하루 이틀 안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으시나요? 네네, 질문해 주시면 네, 한 번만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면 아주 딱 맞게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후속 과정에 대해서 되게 사전에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는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렇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또 이렇게 실험이나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는 또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개개 주제들마다는 그래도 뭔가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아까 김미연 선생님 발표에도 보여드렸지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실제로 또 지역의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모임으로 또 발전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책이랑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셨나요? 선정 분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주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네, 6팀을 선정하고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주신 질문들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네, 오늘 현장에서 주셨던 질문들과 같이 네, 정리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설명에 참여하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공모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